안녕하십니까, 공들의 파파입니다. 제가 남자의 로망을 이루겠다고 아지트로 나간 지 4달 만에 다시 집으로 복귀했습니다. 집에 새롭게 이 공간을 꾸몄는데 제가 이 공간을 어떻게 꾸몄는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요. 오늘은 제가 왜 4개월 만에 다시 집으로 기어 들어왔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남자들의 로망이죠. 자기만의 공간. 집이 아닌 곳에 바깥에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고 싶어 하죠. 다들 혼자 있고 싶을 경우도 있고, 뭐 취미생활, 그리고 뭐 음악을 하시는 분은 소리를 크게 뭐 연주를 한다든지, 음악을 크게 듣는다든지, 뭐 홈시어터를 구축해가지고 영화를 본다든지,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. 저도 딱히 한 가지 이유만 있던 게 아니고 되게 복합적인 이유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. 그런데 막상 살다 보니,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느끼는 장점보다 단점이 압도적으로 많더라.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한 가지를 좀 꼽아서 말씀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. 많은 분들이 제가 뭐 집에 기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되게 안쓰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는데, 저는 제가 편한 공간을 찾아다닐 뿐 뭐 망해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뭐 무슨 일이 생겨서 들어온 건 아닙니다. 일단은 장점부터 말씀드릴게요. 장점, 일단 나만의 공간이 있다. 그 장점이에요. 누구도 터치하지 않는. 그리고 저는 뭐 음악을 좀 크게 듣거나 뭐 기타를 치거나 뭐 이런 취미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 하기에는 좀 벅찬 듯한 취미 생활을 외부의 공간에서는 즐길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외부의 모든 공간이 다 그렇지는 않죠. 자, 보통은 뭐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시골집을 잡을 수는 없는 일이니까, 그래서 보통 현실적으로 상가 건물 같은 데 잡게 돼요. 집 근처에 호실로 딱딱 나눠져 있는 데는 중간에 벽이 가벽인 경우가 많습니다. 오히려 집보다 방음이 더 안 돼. 옆집에서 하는 소리가 다 들려. 전화하는 소리 들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에 그나마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는 일단은 가정집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전화를 하든 시끄럽게 하든 상가 건물을 막 무너뜨리는 듯한 소음만 내지 않으면은 그냥 서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갑니다. 그게 상가 건물이에요. 특정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 9시, 10시쯤 지나면은 건물이 싹 다 비어버리죠. 아무도 없어요. 저녁 늦은 시간에는 정말 나만의 진짜 진정한 그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는 장점입니다.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장점 말고는 전부 다 단점. 단점 하나씩 제가 읊어드릴게요. 가장 소소한 것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, 돈이 나가요. 제가 있었던 곳 같은 경우에는 월세랑 관리비랑 이래저래 하면은 100만 원 정도는 꾸준히 나갑니다. 아무것도 안 해도 100만 원 내야 돼요.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도 어쨌든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부담은 크게 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말씀드릴 이런 단점들이 있는데 내가 굳이 그걸 왜 내고 있어야 되냐,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자, 두 번째, 정이 안 가요. 아무리 뭐 세팅을 막 해놓고, 저는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많이 찍고 그러니까 뭐 카메라 세팅 해놓고 막 이렇게 해놔도 항상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, 언젠가는 이거 다 치워야 되는데, 세팅하는 기쁨은 잠시고 언젠가는 나는 이 공간을 비워야 된다. 약간 내가 이 공간의 주인이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손님 같은 느낌? 그런 느낌이 떠나질 않더라고요. 방에 물건들이 들어오고 뭔가 이렇게 막 가득 찰 때마다 이게 뭐 만족감을 느껴야 되는데 오히려 부담감이 돼요. 그 다음에 세 번째, 무섭습니다. 자, 뭐 귀신이 무섭고 무슨 사람이 들어올까 무섭고 그게 아니라, 저는 방에 있는 저의 귀중품들을 전부 다 그 상가 안으로 다 때려 박아놨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누가 문 따고 들어와서 새벽에 훔쳐가면 저는 알거지가 되는 겁니다. 알거지. 제 것만 있으면 그나마 괜찮아. 이래저래 하다 보면은 대여받은 물건도 있고 언제 반납해야 하는 것들도 있고 그런 게 좀 고가 물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. 제일 비싼 게 3천만 원짜리가 있었어요. 야, 저거 만약에 새벽에 누가 와서 뽀려가면은 나는 어떻게 되나. 물건의 보안 상태, 상당히 스트레스 받았어요. 그래서 전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내가 어디에 있다라고 유튜브에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. 프라이버시 때문에 말 안 한 거 아니에요. 혹시라도 좀 창가가 있고 외부에 빛이 들어오는 상가는 가격이 좀 비쌉니다. 저는 완전 지하는 아닌데 약간 1층 같은 지하에 안쪽 구석에 있는 그 상가를 썼어요. 거기도 빛은 전혀 안 들어와요. 그래서 24시간 내내 그냥 형광등의 불빛만 가지고 지내야 돼요. 밖에 비가 쏟아지든 눈이 오든 무슨 밤이 되든 낮이 되든 뭐 아무것도 몰라요, 그 안에 있으면. 그래서 문득문득 놀랍니다. 밖에 나가보면 아, 맞다, 시간이 이렇게 됐구나. 나의 자유로움을 위해서 밖에 나갔는데 햇빛마저도 나의 자유를 구속할 수 없는 그 상태, 어떻게 보면 완벽한 상태의 자유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극도의 자유로움은 나에게도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겠구나. 그런 스트레스를 처음 느끼게 되더라고요. 자, 이제 마지막 가장 큰 단점, 지금까지 말씀드린 단점 어떻게 보면 좀 소소한 거고 굉장히
귀찮습니다.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내가 그 귀찮다라도 그걸 하겠어요. 자,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뭐죠? 상가 건물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손님을 받아들여서 뭔가 팔아야 되는 그런 상점을 하신다든지 뭐 소매점을 하신다든지 그러면은 상가 건물이 당연히 필요한 거죠. 근데 내가 과연 정말 저 공간이 필요한 건가? 아니죠. 왜냐면 저는 집에서도 예전에도 유튜브를 많이 찍었습니다. 그리고 집에서도 제 방이 있었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건데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이라는 행위를 해야 돼요. 샤워를 하고 옷을 입고 뭐 양복을 입고 회사에 가는 것도 출근이지만 어쨌든 나도 내 방에 남겨진 게 아무것도 없이 전부 다 그쪽에다 몰아놨기 때문에 뭔가 하려면은 출근이라는 행위를 해야 돼요. 저는 회사 다닐 때는 모든 일은 회사에서 끝내든지 못 끝내든지 어쨌든 나는 절대로 일을 집으로 들고 오지 않는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회사를 다녔는데 지금은 뭐 나 혼자서 뭐 벌어먹고 뭐 이런 것저것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가 됐든 집에서 누워 있다가도 맞다 그러면은 뭔가를 앉아가지고 뭐 좀 해보고 뭐 기록에도 해두고 이런 거를 좀 해야 돼요. 근데 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핸드폰 가지고도 물론 좀 뭐 정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귀찮아서 안 하게 되더라고요. 사무실 가서 해야 되겠다. 그럼 사무실 가서 하면은 또 다른 생각 때문에 어제 생각했던 것들을 또 잘 안 하게 돼. 그러니까 또 밀리고 에이 하지마 그거 하지마 이렇게 돼버리고.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공간이 있음으로 해서 얻는 만족감도 있지만 이 만족감을 위해서 내가 치러야 할 금전적이거나 아니면 정신적이거나 아니면 효율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대가가 너무 크다. 저는 과감하게 이거는 마이너스다 라고 판단을 했어요. 집에서 있을 때 불편한 것보다 집에서 있을 때 장점이 훨씬 더 많더라. 그래서 결국에는 짐을 다 싸들고 왔습니다. 참 운 좋게도 1년 계약에 4개월밖에 안 있었는데 부동산에서 다른 세입자분을 빨리 구해주셨어요. 근데 저는 아직도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. 네, 집에서의 불편함이 있긴 있거든요. 그 불편함조차 해결할 수 있는 나만의 아지트를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여전히 있습니다. 단지 이번에 있었던 곳이 좀 불편했을 뿐이죠. 만약에 제가 또 나간다면, 자, 이 얘기는 뭐냐면은 혹시라도 좀 집 주변에 상가 건물 아지트 같은 거 하나 지금 구해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참조하실 겸 한번 들어보세요. 자, 저희 조건입니다. 제가 앞으로 나간다 하면 어떻게 나갈 건지 조건 첫 번째, 걸어서 10분 거리. 차로 10분 아니요, 걸어서 10분. 가까워야 돼요. 무조건 나의 집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세컨 하우스 정도로 생각할 수 있도록 걸어서 10분 거리. 걸어서 가까울수록 좋아요. 뭐 가족들이 찾을 수 없는 저 먼 공간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. 가까워야 돼요. 무조건. 자, 두 번째, 싸야 됩니다. 어찌됐든 저찌됐든 가격이 부담되면은 장점보다 단점이 계속 크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. 근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지인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하시죠. 네, 친구들끼리 한 3-4명이서 모이면은 혼자 부담해야 될 금액이 굉장히 적거든요. 자, 그 다음에 관리비가 없거나 있더라도 아주 저렴할 것. 관리를 받는 큰 상가 건물에 들어가시면은 주차장이라든지 뭐 쓰레기 버리는 거 이런 관리를 받아요. 그래서 편리하긴 한데 과연 내가 지불한 만큼의 금액의 관리를 받느냐?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집에서 가까워야 된다 그랬잖아요.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여야 된다. 그러면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. 이사할 때 몇 번만 옆에다 대놓고 집만 옮기면은 걸어서 다니면 되거든요. 주차를 못하는 곳이 대부분 관리비가 쌉니다. 자, 그리고 낮에 활동을 많이 하신다면은 옆집 옆 호수와의 소음 이런 거 한번 좀 보셔야 돼요. 밤에 하면 사실 괜찮아요. 근데 밤에 이 사람이 옆집에 퇴근을 안 한다. 그러면 또 문제가 되죠. 계약하기 전에 매 시간마다 가가지고 봐야 돼요. 아니, 며칠 동안 가가지고 여기서 옆집에서는 어느 정도로 어떤 패턴으로 출근을 하시는 분이고 어떤 장사를 하시는 분이고 소음이 이 정도의 소음은 문제가 없겠구나 이런 거를 사전에 판단을 하셔야 돼요. 아니면은 서로가 이 타이밍이 안 맞거나 뭐 서로 민감하다거나 그러면은 그건 답이 안 나옵니다. 그리고 이렇게 통유리는 아니더라도 바깥은 보여야 된다고 봐요. 뭐 지하를 원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햇빛을 보느냐 못 보느냐, 지금 밖에 해가 떴느냐 안 떴느냐 이거를 알 수 없는 그 폐쇄된 공간 안에 있다는 게 이 생각보다 임팩트가 굉장히 크더라고요. 마지막으로 그런 공간이 있다면 예를 들어 갖고 저희 집 앞에 직선거리로 한 200m 앞에 단지 상가가 있어. 2층짜리 작은 거. 그래서 가격도 싸고 다 좋다고 쳐. 그러면은 어떻게 거기 운영을 할 거냐. 제가 정말 바보 같았던 게 저의 짐을 다 빼가지고 나의 방을 옮긴다는 생각으로 그냥 다 올인해버린 거예요. 그게 어떻게 보면 패착이었는데 저의 주 공간은 집입니다. 집. 나의 방이에요. 이거는 놔두고 방에서 하는 것 중에 별도의 공간에서 하면 더 재밌겠다. 요런
아이템 몇 가지만 가지고 갖다 놔야 돼요. 예를 들어 거기서는 뭐 집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기타 앰프 같은 거 갖다 놓고 막 친다든지 노래 막 연습을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거기다 텐트를 쳐놓고 텐트 안에 잔다든지 집에서 하기 어려운 거 이런 거를 하기 위한 공간이어야 되지 집을 버리고 내 방을 버리고 옮길 수 있는 공간은 아닌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생각한 걸 시도를 굉장히 잘합니다. 시도한 거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빨리 접기도 하거든요. 근데 그 4개월 만에 접고 들어왔다고요. 방 옮기자마자 남자의 아지트라고 해서 영상한테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 막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 사실 지금 이 카메라 켜기 전에 그 영상 한번 봤어요. 참 이불킥이야 이불킥. 한 가지 또 큰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 모두 저 같지는 않을 거예요. 근데 아마도 이런 비슷한 프로세스를 겪지 않으실까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으로 남겨보겠습니다. 오늘은 뭐 그 상가에서 나온 썰 드렸고 다음 영상은 자, 이 방을 어떻게 제가 꾸몄는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되게 재밌게 해놨거든요. 기대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공들의 파파였습니다.